박혜상의 싱싱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의 싱싱송의 박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국제시장 그 옆에는요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독립된 또 다른 시장이 있습니다. 깡통시장이죠. 기발한 먹거리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특히 전통을 자랑하는 죽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죽, 잣죽, 전복죽, 호박죽 뭐 등등등 시래기죽까지 정말로 종류가 다양하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죽들은 그야말로 맛으로 먹는 간식으로 혹은 또 건강식으로 먹는 이를테면 부유한 식생활 속의 작은 여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가히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953년 휴전 직후에는요 전쟁 피난민들이 모여가지고 빈 깡통 하나를 들고 모든 걸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때는 꿀꿀이죽이었죠. 깨죽, 잣죽 뭐 이런 거 그게 어디 그때 음식이었겠습니까? 에? 그건 사치였던 겁니다. 꿀꿀이죽 그거 한 사발이면 뭐 정말 만족감의 최고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기분이었죠. 야, 우리 깡통시장에는 말이야 이 조선 팔 때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것 빼고 있을 것 다 있다니까. 그야말로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피난민들이 꿀꿀이죽 한 사발 받아가지고 그 흡족한 기분에 그렇게 서로 우린 그렇게 다 있을 것 다 있는 시장에서 우린 사는 거야 이렇게 서로 위로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곳이 시장이라는 것. 그래서 일말의 여유감을 느꼈다는 것. 아주 작은 만족감이지만 그런 걸 느끼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것. 바로 그런 시장이 국제시장이고 깡통시장이었던 겁니다. 안식처였죠. 큰 솥을 걸어놓고 식사 때면 꾸역꾸역 들어오는 피난민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부글부글 끓입니다. 꿀꿀이죽을. 이제 뚜껑을 열고 배식을 할 시간이에요. 혹시 무질서할까봐 뚜껑 열고 배식합니다. 5분 전 줄 서세요. 이걸 신호로 전합니다. 넓은 판자였거든요. 뚜껑이. 그 판자 뚜껑을 열고 배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0개 개봉박두, 개천절 할 때 쓰는 10개를 씁니다. 그래서 개판 5분 전 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개판 5분 전 그날따라 뭐가 쉬었는지 이 피난민들이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배부른 관리가 배를 툭툭 치면서 이건 뭐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완전히 개판 5분 전이구만. 아프죠. 정말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디 개판 5분 전이란 말이 지금까지도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말을 써요. 안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굳세어라 금수마 1절 하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푸두에 모모와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 개판 5분 전. 개판 5분 전. 개판 5분 전이면 어떻고 개판 5분 전이면 어떻습니까? 자존심이요? 그딴 거 없어요. 그 배식 자리에서 개판 5분 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배식에서 제외되면 내 자식이 내 새끼가 굶어야 돼요. 이렇게 자라질 못했다고요.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렇게.
그런 아픈 상황을 두고 나온 말이 개판 5분 전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던 말입니까? 그 피난민들이. 그 말이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반가운 말입니다. 개판 5분 전. 근데 그걸 개판 5분 전이라고 지금까지도 참 못났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자, 지금 제가 1절 가사를 불러드렸는데 뭐 여러분들 쭉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 박혜상의 싱생송에서 전쟁 가요를 연작으로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한 곡입니다. 마지막 4화. 한 곡, 이 노래는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의 1절 가사를 제가 불러드렸는데 일단 이걸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대구에서 태어납니다. 왜? 지난 전작 전선야곡에서 그 말씀을 드렸었죠. 육군본부가 대구로 이동을 하니까 문화인들이 대구로 따라 이동을 했다. 왜? 육군본부가 이동한 전시 상황이라면 그곳이 가장 안전지대가 아닐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화인들이 대거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미미하지만 문화활동을 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아수라장에도 그런 전장이고 아수라장임에도 불구하고 문화활동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전쟁 가요가 꽃을 피우게 됐고 전쟁 문학이 꽃을 피우게 된 곳이 바로 대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노래 역시 마찬가지로 대구에서 태어납니다. 전선야곡이 태어났던 그 집, 바로 그 집에서 태어납니다. 잠시 후 설명을 제가 이어드리도록 하죠. 강사랑 선생이 대구에서 그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뭐 허드렛 일 아닌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마는. 대구에 가면 교동시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양키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불려졌었는데 그곳에서 강사랑 선생이 허드렛 일을 했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하니까 늘 시장 한 귀퉁이에 있는 식당을 찾아가서 끼니를 해결하곤 했었는데 강사랑 선생이 일하는 자리에서 그쪽 끝 시장 끄트머리에 있는 식당까지 가려면 꼭 시장의 중앙을 관통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 중앙 골목길에 반듯한 전빵 하나 없이 그냥 사과 괴짝 하나 놓고 장사하는 금순이라는 여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괴짝 위에 놓여진 물건들은 어떤 물건들인가 하면 미군 부대에서 나온 갖가지 여러 가지 그 물건들, 자질구레한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팝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양키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양키들이 쓰는 물건이 여기 있다 이거죠. 강사랑 선생하고 이 금순이가 그렇게 우연히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마주치면서 인사하고 식사하러 가시죠 이래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이러다가 서로 이제 신뢰가 쌓입니다. 그러면서 이 금순이가 강사랑 선생에게 어느 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강사랑 선생은요 그 얘기를 듣고 기발한 글을 한 편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요새 말로 스토리텔러예요. 스토리텔러. 금순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다름 아닌 일사후퇴 때 오빠랑 헤어지게 되고요. 그 오빠하고 미리 해놨던 약속이 뭐였었나 하면 남쪽에 가면 부산의 영도다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혹시나 헤어지게 되면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하고 약속을 했는데 혹시나 하던 것이 아닌 무슨 말이씨가 됐는지 정말로 헤어지게 됐고요. 영도다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 금순이가 갔을 때 영도다리에 오빠는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오빠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빠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빠를 만나질 못하고 대구까지 흘러 들어와서 이곳 양키시장에서 미군 부대에서 오목조목 가져온 물건들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강사랑 선생은 아까 스토리텔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 그래 지금 나한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 여인이 금순이. 나는 금순이의 오빠라고 치자. 그래 내가 금순이 오빠라고 치자. 흥남 부두에서 눈보라치던 12월 24일 날 우리는 헤어졌어. 그 북새통에 얽히고 설키고 이리저리 밀리다 보니까 금순이의 손을 내가 놓쳐버렸고 목 놓아 부르고 금순아 부르다가 결국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 홀로 오게 된 거야. 일사 이후에 나 홀로 오게 된 거야.
결국 금순이는 마지막 그 상선을 타질 못했어. 이런 이야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 글을 그대로 써가지고 바로 오리엔트 레코드사에 박시춘 선생한테 글을 보여줍니다. 박시춘 선생이 이 글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지금 가슴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노래잖아. 그러면서 바로 곡을 붙였고, 곡 붙였는데 그 곡을 가지고 이병주 오리엔트 레코드사 사장이 보면서 이야, 역시 우리가 전쟁 통해서 전쟁 가요를 만들어내고, 이제 전쟁은 끝났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실향민들이 있는 가운데, 그리고 나라를 복구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가운데 이런 노래는 정말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보급을 해야 될 노래야. 그러면서 이 노래를 현인이란 가수를 지명을 해서 취입을 하게 됩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된 겁니다. 전쟁이 끝났어도 오빠는 부산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래 속에서 왜? 영도다리에서 금순이를 만나기로 했잖아요. 오늘은 오겠지 하면서 국제시장에서 일을 끝내고 오면 사람은 없고, 국제시장에서 일을 끝내고 오면 영도다리에 금순이는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럼 금순이는 어디 갔을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금순이는 보이지 않지만 영도다리 난간 위에 뭐가 초생달만 외롭게 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결국 눈물 짓고 돌아서는 그 오빠의 심정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지금 실향민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2절을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노래에서는 자신의 처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호국 고훈의 달이어서 들어볼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즐겼던 노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멀어졌습니까? 이제 다시 우리 마음속에서 살려야 됩니다. 전쟁가요 연작 가운데서 제4편 부세어라 금순아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일가친처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 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기다. 금순아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진다. 영도다리 난간 위에 초생딸만 외로이 떴다. 1953년 7월 27일 이날은요 6.25 전쟁이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일단락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동족 상잔의 비극이 1129일 동안 국토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죠. 인명피해가 약 450만여 명, 그리고 남한 산업시설의 약 43%라니까 뭐 거의 절반 이상이 파괴가 됐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주택이 약 33%, 그러니까 가옥이 3채 중에서 1채가 파괴가 된 겁니다. 그야말로 초토화된 거예요. 전쟁의 후유증 정말 심각했었습니다. 특히 피난민들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생명 가지고 있었다고요? 천만에요. 가늘게 붙어있는 그 생명마저도 자신의 것이다, 온전하게 자신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비하면 1.4 이후에 피난민들, 그때 그 눈발 날리던 흥남 부두에서 배를 얻어 타고 온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게 기적이었던 겁니다. 자, 잠시 흥남 부두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상황이 어땠는지. 12월 15일부터 흥남 철수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 나왔던 그 배처럼 마지막 배가 바로 미국 상선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였습니다. 상선이었습니다. 상선. 군함이 아니고.
이 메리디스 빅토리아호가 당시 지휘관이었던 그 알몬드 장군 그리고 알몬드 장군의 통역관이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현봉학 선생, 현봉학 박사, 나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 돼요. 이 현봉학 박사가 알몬드 장군에게 눈물을 뿌리면서 사정을 하잖아요. 영화 속에서 잠시 그 장면이 나왔었죠. 부탁드립니다. 장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떠나버리면 저기 부두에 있는 저 사람들 모두 중공군의 공격에 몰살당하고 말 겁니다. 장군님 제발 불쌍한 우리 국민들을 도와주십시오. 알몬드 장군이 마음이 움직여지죠. 여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정말 진실된 그런 마음 통했고요. 또 통역관으로 일할 때 이 현봉학 선생이 어떤 그 신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거.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이 알몬드 장군하고 얘기를 하다가 사적으로 알게 된 것이 알몬드 장군의 고향에서 유학을 했던가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고향 사람을 만난 듯이 반가워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글 속에 보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현봉학 선생이 그렇게 통사정을 하고 알몬드 장군을 움직여가지고요. 결국 승낙을 하게 됩니다. 알몬드 장군과 포니 대령. 그리고 이 두 분이 결정을 내리고 200톤이 넘는 탄약, 그리고 500개의 포탄, 또 유류, 도라무죠, 약 200도라무, 200드럼 이 유류를 다 버리고 그 빈자리에 사람을 태웁니다. 항구는 폭파하고요. 그래서 몇 명을 태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원이 2,000명인 배에 무려 14,000명이 탑니다. 14,000명.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14,000명을 태운 이 배가 흩날리는 눈발 속에 거제도 장승포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흥남 구출의 이 메르디스 빅토리아호 2004년도에 기록이 됩니다. 어디에? 기네스북에 배 한 척에 의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구출이다. 이래가지고 기네스북에 등재가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배가 군함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상선이었습니다. 상선이면 이 작전을 통제하는 작전 장군은 알몬드 장군이지만 상선은 선장이 있잖아요. 선장이 모든 군함을 갖고 있잖아요. 예? 선장이 레너드 라루라는 선장인데 이분이 자신이 항해 일지에 이 배는 내가 항해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배의 키를 잡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뒷장은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레너드 라루 선장은요, 이 항해를 끝으로 해서 마지막 항해 일지를 그렇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분은 수도원으로 가서 수사로서 종교인의 삶을 개척하게 됩니다. 아유, 감동스러워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 어떤 민족입니까? 정말로 좌절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튀어내고 그 작은 희망의 씨앗을 알아보고 찾아내고 결국에는 꽃을 피우는 게 바로 우리 민족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저력이고 전 세상에 어떤 민족도 가지지 못한 가장 크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나타나요. 2,000명이 탈 수 있는 그 배에 14,000명이 탔다는 게 기록에 나와요. 그런데 14,000명이 탔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내릴 때 기록 속에는 14,005명이 기록이 됩니다. 지금도요. 그러면 이런 파악을 잘못한 걸까요? 14,005명?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희망. 우리는 희망의 씨앗을 늘 갖고 있고 그 씨앗을 바로 보고 피울 줄 안다고 그랬죠. 14,000명이 오는 도중에 5명의 새싹, 5명의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민족입니다. 그게 그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이거 아무런 의미 없이 아마 다른 사람들이면 넘길 겁니다. 우리 민족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희망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그 3절을 흥남부두까지 갔다 왔으니까 3절을 제가 불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3절 가사 여러분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나 더 생소한 것 어라? 이래도 되나?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랫말 중에 북진통일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왜? 여기서도 희망을 싹 틔우는 겁니다. 북진통일이 희망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희망을 싹 틔우거든요. 3절 가사 한번 보실래요? 자, 금순이 못 만났잖아요. 영도다리에는 늘 외롭게 달만 떠 있었잖아요. 금순이는 북한에 있는 겁니다. 왜? 배를 못한 겁니다. 배를 못한 겁니다. 배를 못하고 그냥 북한에 있는 겁니다. 그 북한의 공산 치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철의 장막이죠. 철의 장막 속에서 모진 서름. 왜? 오빠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모진 서름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한들 금순아 천지간에 너와 난데 변함이 있겠느냐? 응? 굳세어라 금순아. 북진통일 그날이 오면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웃어보자. 그리고 얼싸안고 춤도 춰보자. 이런 가사입니다. 매우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단 북진통일 그때 당시에 북진통일이었고요. 그때 당시 원곡 가사에 지금은 남북통일로 불리워집니다. 그러나 제가 소개하는 박해상의 싱생송은 그때 그 당시 현장과 그때 그 당시 우리 민중들의 정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북진통일 원곡을 그대로 여러분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통일이라는 희망. 많은 금순이들이 오빠를 기다리겠죠. 많은 오빠들이 금순이를 기다리고 있겠죠.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연세가 80, 90이 다 넘어가십니다. 지금 하루라도 서둘러서 실향민들은 빨리빨리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박해상의 싱생송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전해드렸던 전쟁가요 연작 4편 가운데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편 굳세어라 금순아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3절을 노래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전하는 가사의 내용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해상의 싱생송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좀 산뜻하고 밝은 노래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고맙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박해상의 싱생송. 철의 장막 모진 서름 받고서 살아를 간들 천지간에 너와 난내 변함이 있으랴. 근수나 굳세어다오 북진통일 그날이 오면 손을 잡고 웃어나보자. 얼싸안고 춤도 춰보자.